그렇습니다. 이 임종석 비서실장과 이 전대협 3기 때 같이 활동했던 분이 지금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는 한병도 수석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 임 실장과 이제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임 실장, 그 비서실, 임종석 비서실 1기가 교체가 된다라면 너무 임종석 사람들로만 몰려 있었는데 그 라인이 지금 교체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한병도 수석이나 윤영찬 수석의 경우에는 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분들로 좀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서실장 한 명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그 라인, 정무 라인을 교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좀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임종석 비서실장을 둘러싼 청와대 개편설은 지난 연말부터 야당이 제기를 해왔었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전혀 드러난 게 없는 상황에서 뜬금없는 시나리오다라는 반론도 많았었죠. 그렇다면 임종석 비서실장 교체설 언제부터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했던 걸까요? 바로 이 시점부터였습니다. 자,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자신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장병도 아닌데 메가더 선글라스 끼고, 폼도 이런 폼을 꼭 대통령 대선방 중에 전방시찰 가서 이렇게 잡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10월 17일 날 본 의원이 기상 상태를 보니까 2만 얼마 자외선이 그렇게 심각해가지고 선글라스를 끼지 않으면 안 될 상황도 아니에요. 이렇게 변질된 DMZ 시찰이 있었으면 안 돼요, 이거. 에? 이 자리에서 장관이 재발 방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사 대비태세에 문제 없도록 옆에 유념하겠습니다. 많이 지적받은 게 선글라스인데요. 제가 이 햇볕에 사실 눈을 잘 이렇게 뜨지를 못합니다. 많이 약한데 더 옷깃을 여미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황이 그런데 묘한 게요. 이렇게 임종석 실장의 선글라스 논란이 한참 일 당시에 노영민 주중대사가 잠깐 한국에 왔었어요. 물론 이 아들 결혼식 때문에 왔었는데 그렇죠. 마침 또 이번에 후임자로 거론되는 사람이 노영민 주중대사잖아요. 그래서 이게 물론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참 묘해요, 시점 자체가. 근데 이제 노영민 대사는 사실은 제일 초창기에 비서실장이 유력했던 분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어요. 네. 그 대신에 주중대사로 사실 외국에 보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내부에서는 반발이 있었고 또 왜 의외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노영민 주중대사가 사실 비서실장 될 거라는 거는 웬만한 여권 관계는 다 알았어요. 그러면서 노영민 대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내각이나 사실은 이제 청와대의 인선을 많이 짰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하. 그러면 분명히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노영민 대사를 비서실장을 쓰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임종석 실장을 쓴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뭐냐,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 선거 과정에서 보면 양정철 전 비서관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인사 관련한 민원들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임종석 실장한테는 집중이 안 돼 있었거든요. 네. 그걸 임종석 실장을 비서실장을 쓰면서 인사에 대한 많은 부담을 덜었어요. 아하.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이제 노영민 대사를 다시 쓴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러면 상황이 뭐가 달라졌는가에 대한 의문, 그게 든다는 거죠. 그 노영민 대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역구가 충북의 청주인데 거기에 지금 사실은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이 지역구를 승계받아 있는 거죠. 네. 지난번에 대사들이 다 모였을 때 문재인 대통령 옆에 있는 노영민 대사, 그다음 우윤근 대사한테 5분에 선거 어떻게 하실랍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우윤근 대사는 출마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노영민 대사는 저는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구를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딴 사람이 도종환 그렇죠. 장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본다면 노영민 대사는 외통수인 거죠. 사실 비서실장 아니면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주중대사로 계속 있거나 아니면 네. 비서실장 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마 노영민 대사는 아마 그때 대통령이 물어봤던 게 혹시나 내년 총선에 나갈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아니겠는가. 아하. 그렇다면 노영민 대사가 아마 기용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사실 노영민 대사는 지금 다음 총선보다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충북지사를 상당히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노영민 대사가 유력하게 나오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미 노영민 주중대사가 실장 된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그러면 지금 임종수 실장이 아직 현 실장이니까요. 근데 임 실장이 자리에서 나오면 종로로 간다는 지금 얘기가 있어요. 총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종로 지역구 출마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이제 1년 뒤의 얘기가 이제 벌써부터 나오기 네. 시작하는 건데요. 이제 임종석 실장은 올해 이제 50대 초반이기 때문에 아마 정치를 계속 할 것이다. 그러려면
이제 비서실장을 그만두고도 당으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이제 입각해서 이 정부에 참여하는 방안이 있는데 총선이 1년 정도 남았으니까 다음 총선을 준비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임 실장이 이 국회의원을 빨리 하기는 했는데 이 최근 18, 19, 20 이 세 번의 총선에서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지를 못했습니다. 네. 이 배지하고 인연이 없었는데 이번 비서실장 이후에는 확실하게 배지를 달 수 있는 이 의원이 될 수 있는 지역구를 선택하지 않겠느냐라는 이 추측에서 지금 이 종로 출마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 청와대 개편설과 관련된 보도 내용을 보고 박지원 의원이 또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했어요. 찔끔 개편이다. 찔끔 개편. 이 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노무현 그 뒤에 뭐라고 해요? 노무현이 박근혜의 연정 제안에 또 발상에 전환해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현재 잘 아시면 야당이 이제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당의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민주평화당이나 이런 이제 여권으로 분류되는 분들하고 함께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 보여져요 저는. 그러니까 앞에 네네. 찔끔 개편이란 말에는 새로 사람을 기용하면서 민주평화당이나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사람을 기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발언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의 상황하고 지금 좀 달라요. 왜냐하면 지지율이 문제라든지 물론 지금 여소야대는 분명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현 정부가 가고 있는 상황이 지지율이 뭐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위기감을 느낄 만큼의 지지율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다음 총선에서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관점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박지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개편까지 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역대 정부하고 그 문재인 정부가 크게 다른 것이요. 쇄신 인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대체로 총리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이 내각을 많이 바꿨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제 새로운 진영을 갖췄습니다. 이게 보여주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 개편이 마치 인적 쇄신인 것처럼 그러니까 과거 정부의 어떤 인적 쇄신과는 좀 다른 모습이다. 그만큼 청와대의 힘이 좀 많이 쏠려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임종석 비서실장과 이 전대협 3기 때 같이 활동했던 분이 지금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는 한병도 수석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 임 실장과 이제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임 실장 그 비서실 임종석 비서실 1기가 교체가 된다라면 너무 임종석 사람들로만 몰려 있었는데 그 라인이 지금 교체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한병도 수석이나 윤영창 수석의 경우에는 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분들로 좀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서실장 한 명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그 정무 라인을 교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좀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임종석 비서실장을 둘러싼 청와대 개편설은 지난 연말부터 야당이 제기를 해왔었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전혀 드러난 게 없는 상황에서 뜬금없는 시나리오다라는 반론도 많았었죠. 그렇다면 임종석 비서실장 교체설 언제부터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했던 걸까요? 바로 이 시점부터였습니다. 자, 이 사진 한번 보세요. 뭐 자신이 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장병도 아닌데 메가더 선글라스 끼고 폼도 이런 폼을 꼭 대통령 대선방 중에 전방 시찰 가서 이렇게 잡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10월 17일 날 본 의원이 기상 상태를 보니까 2만 얼마 정도. 자외선이 그렇게 심각해가지고 선글라스를 끼지 않으면 안 될 상황도 아니에요. 이렇게 변질된 DMZ 시찰이 있었으면 안 돼요, 이거. 예? 이 자리에서 장관이 재발 방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사 대비태세에 문제 없도록 옆에 유념하겠습니다. 많이 지적받은 게 선글라스인데요. 제가 이 햇볕에 사실 눈을 잘 이렇게 뜨지를 못합니다. 많이 약한데 더 옷깃을 여미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황이 그런데 묘한 게요. 이렇게 임종석 실장의 선글라스 논란이 한참 일 당시에 노영민 주중대사가 잠깐 한국에 왔었어요. 물론 이 아들 결혼식 때문에 왔었는데 마침 또 이번에 후임자로 거론되는 사람이 노영민 주중대사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물론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참 묘해요. 시점 자체가. 근데 이제 노영민 대사는 사실은 제일 초창기에 비서실장이 유력했던 분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어요. 네. 그 대신에 주중대사로 사실 외국에 보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내부에서는 반발이 있었고 또 왜 의외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노영민 주중대사가 사실 비서실장 될 거라는 거는 웬만한 여권 관계는 다 알았어요.
그러면서 노영민 대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내각이나 사실은 이제 청와대의 인선을 많이 짰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하. 그러면 분명히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노영민 대사를 비서장을 쓰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임종석 실장을 쓴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뭐냐,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 선거 과정에서 보면 양정철 전 비서관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인사 관련한 민원들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임종석 실장한테는 집중이 안 돼 있었거든요. 네. 그걸 임종석 실장을 비서장을 쓰면서 인사에 대한 많은 부담을 덜었어요. 아하.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이제 노영민 대사를 다시 쓴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러면 상황이 뭐가 달라졌는가에 대한 의문, 그게 든다는 거죠. 그 노영민 대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역구가 충북의 청주인데 거기에 지금 사실은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이 지역구를 승계받아 있는 거죠. 네. 지난번에 대사들이 다 모였을 때 문재인 대통령 옆에 있는 노영민 대사, 그다음 우윤근 대사한테 5분에 선거 어떻게 하실랍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우윤근 대사는 출마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노영민 대사는 저는 뭐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구를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딴 사람이 도정원 그렇죠. 장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본다면 노영민 대사는 외통수인 거죠. 사실 비서실장 아니면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주용대사로 계속 있거나 아니면 네. 비서실장 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마 노영민 대사는 아마 그때 대통령이 물어봤던 게 혹시나 내년 총선에 나갈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노영민 대사가 아마 기용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사실 노영민 대사는 지금 다음 총선보다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충북지사를 상당히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노영민 대사가 유력하게 나오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미 노영민 지금 대사가 실장 된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그러면 지금 임종수 실장이 아직 현 실장이니까요. 근데 임 실장이 자리에서 나오면 종로로 간다는 지금 얘기가 있어요. 총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종로 지역구 출마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이제 1년 뒤에 얘기가 이제 벌써부터 나오기 네. 시작하는 건데요. 이제 임종석 실장은 그 올해 이제 50대 초반이기 때문에 아마 정치를 계속 할 것이다. 그러려면 이제 비서실장을 그만두고도 당으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이제 입각해서 이 정부에 참여하는 방안이 있는데 총선이 1년 정도 남았으니까 다음 총선을 준비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임 실장이 이 국회의원을 빨리 하기는 했는데 이 최근 18, 19, 20 이 세 번의 총선에서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지를 못했습니다. 네. 이 배지하고 인연이 없었는데 이번 비서실장 이후에는 확실하게 배지를 달 수 있는 이 의원이 될 수 있는 지역구를 선택하지 않겠느냐라는 이 추측에서 지금 이 종로 출마설이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 청와대 개편설과 관련된 보도 내용을 보고 박지원 의원이 또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했어요. 찔끔 개편이다. 찔끔 개편. 네. 이 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노무현, 그 뒤에 뭐라고 해요? 노무현이 박근혜의 연정 제안에 또 발상에 전환해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현재 잘 아시면 야당이 이제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당의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민주평화당이나 이런 이제 여권으로 분류되는 분들하고 함께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 보여져요, 저는. 그러니까 앞에 네네. 찔끔 개편이란 말에는 새로 사람을 기용하면서 민주평화당이나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사람을 기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발언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의 상황하고 지금 좀 달라요. 왜냐하면 지지율이 문제라든지 물론 지금 여소야대는 분명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현 정부가 가고 있는 상황이 지지율이 뭐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위기감을 느낄 만큼의 지지율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다음 총선에서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관점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박지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개편까지 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역대 정부하고 그 문재인 정부가 크게 다른 것이요. 쇄신 인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대체로 총리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이 내각을 많이 바꿨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제 새로운 진영을 갖췄습니다. 이게 보여주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 개편이 마치 인적 쇄신인 것처럼 그러니까 과거 정부의 어떤 인적 쇄신과는 좀 다른 모습이다. 그만큼 청와대의 힘이 좀 많이 쏠려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개편하는 거 보고 또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0번째 이야기 이어갑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